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자료는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 이벌브입니다. 이게 단순히 코드를 짜는 AI를 넘어서 더 나은 알고리즘 자체를 설계하고 진화시키는 그런 AI 에이전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자료들을 통해 알파 이벌브가 어떻게 작동하고 또 어떤 놀라운 성과들을 내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네, 반갑습니다. 그 알파 이벌브는 기본적으로 이제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고 하죠. 특히 제미나이 같은 모델의 어떤 창의적인 생성 능력, 이것과 자동 평가 시스템을 결합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정해진 답을 찾는 게 아니고요. 여러 아이디어를 막 내놓고 그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거, 이걸 골라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뭐랄까, 말 그대로 진화적인 접근법을 쓰는 거죠. 아, 진화적 접근법이요? 이게 그냥 이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자료를 보니까 벌써 구글 내부에서 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요. 실제로 이게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역시 구글 데이터 센터 운영 효율을 개선했다는 점이에요. 알파 이벌브가 찾아낸 어떤 뭐랄까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문제 해결 규칙,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하잖아요. 그 휴리스틱 덕분에 전 세계 컴퓨팅 자원의 평균 0.7%를 꾸준히 절약할 수 있게 됐거든요. 와, 0.7%요? 그게 뭐 작아 보일 수도 있지만 구글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와, 진짜 엄청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상당한 자원 확보 효과죠. 게다가 이게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쉬운 코드를 만들어줘서요. 실제 운영이나 디버깅, 배포에도 상당히 유리하다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야, 0.7% 절약에 운영상 2점까지.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하드웨어 설계나 다른 AI 모델 훈련 시간을 줄이는 데도 기여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차세대 TPU 아시죠? 구글의 AI 연산 전용 칩. 이 TPU의 핵심 회로 설계에서 불필요한 부분을 찾아내서 수정하는 코드를 제안했고요. 이게 검증을 거쳐서 실제 설계에 반영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예로는 그 제미나이 모델의 핵심 연산인 행렬 곱셈 속도를 23%나 높여서요. 전체 제미나이 훈련 시간을 1% 단축시키는 그런 성과도 있었고요. 아, 훈련 시간 1% 단축이면 그것도 크네요. 네. 네. 그리고 트랜스포머 모델에 쓰이는 플래시 어텐션 구현 속도 같은 경우도 최대 32.5%까지 향상시켰어요. 이런 최적화 작업들이 보통은 전문가들이 몇 주씩 매달려야 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걸 며칠 만에 자동화했다는 점에서 연구 개발 속도를 굉장히 높이는 데 기여를 한 거죠. 와, 진짜 실제 운영 효율부터 시작해서 AI 개발 속도까지 높인다니 정말 다재다능하네요. 근데 자료 보면서 더 흥미로웠던 건 이런 공학적인 문제를 넘어서 순수 수학 분야에서도 성과를 냈다는 점이었어요. 특히 그 행렬 곱셈 알고리즘 개선이요. 이건 정말 놀랍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컴퓨터 과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가 바로 행렬 곱셈인데요. 여기서 알파 이볼브가 4 곱하기 4 크기의 복소수 행렬을 곱할 때 필요한 곱셈 연산 횟수를 48회로 줄이는 새로운 알고리즘을 발견했습니다. 48회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1969년에 나온 그 유명한 스트라센 알고리즘 있잖아요. 그 이후로 50년 넘게 깨지지 않던 기록을 개선한 거거든요. 잠깐만요. 50년 넘게 최고 기록이었던 알고리즘을 AI가 개선했다고요? 와, 인간 수학자들이 수십 년간 매달렸을 텐데. 그렇죠. 이전에 알파 텐서가 이진 연산, 그러니까 0과 1로만 된 행렬 곱셈에서만 개선을 보였던 한계를 넘어서는 성과이기도 하고요. 이야, 정말 대단한데요. 키싱 넘버 문제 같은 다른 수학 난제에서도 진전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것도 300년 넘게 수학자들을 괴롭혀온 아주 유명한 기하학 문제죠. 그러니까 어떤 구에 닿으면서 서로 겹치지 않게 최대한 많은 구를 배치하는 문제인데 알파이볼브가 11차원에서 593개의 구를 배치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이걸로 이 문제의 하한, 로어 바운드, 그러니까 최소 이만큼은 붙일 수 있다는 기록을 새로 세운 겁니다. 11차원에서 593개. 아, 정말 상상하기 힘든 영역인데 여기서도 성과를 냈군요. 네, 이게 뭘 보여주냐면 알파이볼브가
특정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수학 문제에 적용될 수 있는 어떤 일반성, 유연성을 가졌다는 거죠. 실제로 한 50개 이상의 아직 풀리지 않은 수학 문제에 적용해 봤더니 약 75%에서는 기존 최고 수준의 해법을 스스로 다시 찾아냈고요. 20% 정도에서는 아예 기존 해법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와, 75% 재발견에 20% 개선이면 정말 놀랍네요. 들어보니까 알파이벌브는 단순히 코드를 짜주는 도구를 넘어서서 복잡한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스스로 발견하고 개선하는 어쩌면 정말 창의적인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료에서도 언급됐듯이 수학이나 컴퓨팅을 넘어서 재료 과학이라든지 신약 개발 같은 더 넓은 영역으로 확장될 잠재력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그렇죠. 핵심은 그겁니다. 솔루션을 알고리즘으로 표현할 수 있고 또 그 결과가 맞는지 자동으로 검증할 수만 있다면 어떤 문제든 적용될 수 있다는 그 일반성이 가장 큰 강점이죠. 앞으로 기반이 되는 LLM 성능이 계속 발전할 테니까 알파이볼브의 능력도 계속 향상될 것으로 보이고요. 학계 연구자들을 위한 초기 접근 프로그램 같은 것도 계획 중이라고 하니 앞으로 어떤 새로운 발견들이 또 나올지 정말 주목해 볼 만합니다. 이 자료들을 보시면서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AI가 그동안 인간의 창의성이 중요하다고 여겨졌던 영역에서 단순 협력자를 넘어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문제 해결 방식은 과연 근본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게 될까 하는 질문이요. 더 깊이 알고 싶으시다면 제공된 백서나 콜랩 노트북 같은 자료들을 직접 살펴보시는 것도 아주 좋겠습니다.